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알라딘 오디오북에 빠져 있을 때 샘플 듣는 재미, 특히 한국 책은 표지가 이쁘잖아요. 이 책도 제목이랑 표지가 제 취향이어서 렌트를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 에세이집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들이랑 한국말로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저희 성향과 많이 비슷하셔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떠는 느낌? 한국 여자 사람 친구들과 수다 떨 때 분비되는 어떤 가루가 있다면 가루들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이 길지 않아서 2번이나 들었고요. 산책하면서 듣기 좋았습니다. 다만 요약본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타인의 얘기를 책에서 해야 하니까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은 아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적당히 가까운 사이는 제가 항상 지향하는 인간관계예요. 미국에서는 적당히 가까운 사이가 가능합니다. 케바케이긴 한데 일단 저의 경우는요. 첫 번째, 전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창들이 없어요. MI에 있긴 해도 다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얘네들을 만나는 곳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거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소통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안부나 좀 물을까? 2번째는 지리적으로 다들 멀리 살아요. 제 친한 친구는 저기 북쪽에 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른 친구도 그것보다 더 북쪽에 킴 카다시안이 사는 칼라바사스라고 그 동네가 있는데 얘가 그 근처에 살아요. 일단 LA가 아니니까 꽤 멀죠. 가려면 날 잡고 가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3번째는요. 다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줍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지라도 정도 느끼지만 가끔씩은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덜 리스펙풀 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제가 심지어는 아는 동생 집에서 걔를 처음 만난 날 같이 놀다가 걔네 집에서 자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그런 걸 알아서 서로 조심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어의 특성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의 스페이스 같은 거를 존중하는 게 언어를 배우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개념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엄마들도 보면은 자기의 자녀가 다른 아기들을 귀찮게 하면 Hey, he needs space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 귀찮게 하지 말렴 뭐 이런 식으로. 4번째,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학교에서 뭔 일이 있어도 한국처럼 끈끈하게 가족 같은 동료 뭐 이런 개념이 없고 동료이기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 그런 관계들이 없어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일의 양이 많아서 혹은 개념 없는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5번째, 동료들과 깊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인종차별 얘기를 캐나다에 앞에서 했다가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얘기를 안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얘기로 잡담을 합니다. 나이가 다들 어려서 그런지 음악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통, 쓰레기통에 맞춰 버리기, 이상한 소리 내기, 비디오로 그걸 찍어서 올리고 서로 키득거리기, 제 이름을 또 거기 태그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요. 아니면 음악 얘기, 뮤직비디오 얘기, 영화 본 얘기. 근데 영화도 스타워즈 같은 거 전 별로 관심 없는 거. 그래서 주제들이 깊이가 없어서 따로 싸우거나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만나면 환하게 인사하고요. 대신에 서로 챙겨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외롭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던가 무언의 표시를 불쾌하다는 표시를 냈을 때 상대방이 리액션을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한다면 그게 상대방이 또라이라는 증거고 그런 사람들이 제 삶을 갉아먹게 되겠죠. 6번째, 미국에 오면 한국처럼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1번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땡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인간관계는 가족밖에 없어요. 친구들도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다고요. 한국처럼 그 자잘한 인간관계의 거미줄 같은 거, 먹이사슬 같은 거 그런 게 여기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인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외로움을 만약에 느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조용하고 멍 때리고 아무것도 없고 익사이팅하지 않은, 영어로 말하면 덜한 그런 느낌들을 제가 좋아해요. 전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얘는 한국이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과 사랑을 받고 또 거기에 보답하다 보면 남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저도 영향을 점점 받아서 그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것의 종착점이 결국은 가족이더라고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 항상 보는 사람, 이 사람한테만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립지 않고 사람에게 서운할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사람에게 상처도 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게임 아이템처럼 체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덜 신경 쓰게 되거든요. 나 자신으로서 30년, 40년씩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루트가 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존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뿌리를 길게 뻗어 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뿌리가 깊이에 박혀 있을수록 남이 나를 건드렸을 때 꺾이거나 넘어질 확률이 적겠죠. 그 장가지들은 꺾이고 바람이 불면 잎들이 날아가겠지만 그 뿌리는 항상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 나는 나라는 거,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순이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집에 있는 게 좋다가도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잘 못 만나면 외로움도 타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 같은 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고 서로 안부 물어보고 이런 심플한 삶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이분이 아무리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자라고 외치시지만 결국엔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책 끝에도 나오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다수의 한국인의 삶이 그렇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쟁구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된 것은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살려고 선인장처럼 온몸에 가시들을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제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